일반항이죠. 등차수열 일반항. 얘 같은 게 보면 자 일단 등차 수열이라 적혀 있지만 수열이 뭔지를 일단 알고 풀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뭐를 얘기하냐면 차례대 1, 3, 6, 9, 12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확통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확통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바로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 그치? 순열이 있었지. 이 순열이랑 수열이랑은 차이가 있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열하는 건 숫자들을 나열한 것밖에 없어. 알겠지? 그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막 나열하면 돼요. 숫자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8379 722로 이거 뭐죠? 그냥 막 쓴 거. 막 쓴 게 제 전화번호잖아요. 잠깐만요. 제 전화번호예요. 좀 기억을 좀 해주시죠. 제 전화번호가 얘입니다. 근데 이것도 숫자를 썼기 때문에 수열은 돼요. 하지만 이 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규칙이 없어. 무규칙이야 얘가. 의미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8379 친구 같은 사이가 되겠다. 8379 내 자동차 뒷번호 4개야. 725가 될 거야. 차 없잖아요. 예전 차.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듣기 전까지 몰랐잖아. 맞지? 이런 거 규칙 있다고 표현하지 말자. 알겠지? 이거를 무규칙이라고 한다. 자, 이건 규칙이 없다고 하래. 불규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규칙 있는 수열만 다룬다라고 해. 이때 얘기하는 규칙이라는 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한 비를 갖는 수열, 등비 수열, 어떤 거 등차 수열을 뒤집어 놓은 수열, 조화 수열, 개차만 쓴 수열, 개차 수열, 군만 쓴 거 군순열. 요런 거를 이제 규칙 있는 수열이라 얘기한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썼던 이런 내 전화번호는 이게 규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의미를 둔 거지 규칙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규칙 있는 수열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 규칙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거든. 그 규칙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1, 2 다음에 얼마가 나올까요? 3, 4. 2의 0제곱, 2의 1제곱 4일 수도 있고 혹은 1, 2, 3 더 자연수가 될 때 3이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발견하려면 최소한 3개는 살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수열에서 규칙은 3개를 살펴봐서 판단을 해야 돼.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차나 등비, 조화, 개차, 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때는 규칙 2개만 알면 돼. 그리고 얘네가 어떤 성질을 있는지만 알면 돼. 근데 나한테 단순하게 수열만 했을 때는 그때 규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규칙 찾는 방법은 3개 이상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열은 특히나 항의 개수가 유한계가 있으면 유한순열, 항의 개수가 무한계 있으면 무한순열. 간단한 얘기죠. 항의 개수를 우리가 항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끝에 있는 마지막 항을 우리가 무슨 항? 끝항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끝항과 반대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죠? 첫항. 첫항도 좋지만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시항.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 시작하는 항이라는 뜻에서. 시항 좀 안 써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초항. 나이 드신 분들 보통 초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젊으신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항. 자, 됐죠? 그래서 끝항과 반대되는 건 보통 첫째 항 혹은 첫항 혹은 초항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항은 좀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씩 시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셔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시향. 자, 욕을 하고 싶었나 봐. 자, 그러면 이게 규칙이 있어서 첫째 항, 둘째 항이 나아진다 했지. 그래서 수열을 얘기할 때는 이런 규칙을 가져. 문자, 소문자를 쓰고요. 거기에 밑에다가 숫자를 써요. 이게 1을 적혀 있으면 이게 첫째 항이에요. 2가 적혀 있어? 둘째 항 혹은 제2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n번째는 뭐라고 하자? 제 n항, n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을 보통 뭐라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일반각 혹시 기억나니? 네. 일반항이라는 걸 알면 몇 번째 항이라고 주는 순간 바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일반각에서도 몇 바퀴 돌았다는 거 알려주면 얘가 몇 도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항은 얘가 어떤 함수식 같은 거지. 얼마다 딱 주면은 몇 번째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자, 근데 그걸 보통은 어떻게 쓴다? an 하고 중괄호 친다라는 거 알겠지?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즉 수열 2, 3, 4, 2, 4, 7, 12, 16이라면 첫 장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네 번째 항이라고 했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넷째 항이 1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됐나? 자, 그럼 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224쪽에 개념 익히기 274번. 다음 수열에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각각 써달라는 얘기겠지. 맞나요? 자, 근데 여기에 중괄호가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일반항이 바로 3n이라는 식이겠구나. 됐나? 첫째 항은 어떻게 쓴다 했죠? A1 맞나요?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됐나? 그럼 첫째 항 어떻게 할래? n자리에 얼마 넣은 거? 1 넣은 거겠지? 맞아요. 1 넣으면 3 곱하기 1 얼마죠? 3.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은 3이에요. 그럼 둘째 항은 어떻게 얘기할 거? n자리에 2를 넣었으니까 6. 그렇지 6이죠. 셋째 항은 그럼 얼마죠? 9 됐나요? 그럼 양가로 2번도 한번 볼까요? 2n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이게 바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일반항이겠구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이라고 했어. n자리에 얼마 넣은 거죠? 1 넣은 거겠죠. 얼마 나올까요? 3 나오죠. 자, 2를 넣으면 이게 둘째 항이 되는 거 맞아요? 2의 제곱 더하기 1 얼마? 5. 자, 셋째 항이라는 건 n자리에 3을 넣은 거겠죠? 얼마? 9. 자, 다시요. 여기서 양가 3번. 여기서 일반항은 뭐가 될 거다? 2n-1분의 1이다. 그럼 첫째 항이라는 거 구하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첫째 항은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1. 둘째 항은 3분의 1. 셋째 항은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4번 일반항 an이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둘째 항이라는 건 코사인 파이. 셋째 항이라는 건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 맞아요? 다시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그래서 첫째 항부터 나열하면 0, 마일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지? 자, 그럼 275번부터 볼게요. 다음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끊어치기 하면은 좀 쉽게 보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둘째 항이 2분의 1, 셋째 항이 3분의 1, 넷째 항이 4분의 1인 거 확인이 됩니까? 좀 헷갈리면은 이 1을 1분의 1로 바꿔보세요. 1일 때 1분의 1, 2일 때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은 4분의 1. 그렇다면 일반항 AN은 n분의 1. 됐죠? 자,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따단. 자, 얘가 되게 곱해지고 있지만, 곱해졌지만, 이거 쉼표 기준으로 끊어주면, 첫째 항이라는 게 1 곱하기 3, 둘째 항이 3 곱하기 5, 셋째 항이 5 곱하기 7, 넷째 항이 7 곱하기 9가 됩니다. 다시요. 첫째 항은 1 곱하기 3, 둘째 항은 3 곱하기 5, 셋째 항은 얼마? 5 곱하기 7, 넷째 항은 7 곱하기 9였어요. 다시요. 일반항 AN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있던 1, 3, 5, 7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 2n-1이라고 얘기하면 가능한 얘기 맞아요? 홀수번만 얘기하고 있었죠. 1, 3, 5, 7. 맞아요? 홀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2n-1이라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요. 첫째 항은 1 곱하기 3, 둘째 항은 3 곱하기 5.
그 다음에 셋째 항은 5 곱하기 7. 네 번째 항은 7 곱하기 9였어요. 이때 규칙이 있어요. 얘한테 2씩 더해지고 있는 모양인 거 맞습니까? 아, 그렇다면 n번째 항이라는 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자, 2n-1한테 2를 더해주면 되니까. 됐나요? 이게 바로 일반항이겠구나. 자, 됐나?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첫째 항은 로그 3. 둘째 항은 로그 9. 셋째 항은 로그 27. 느낌 왔습니까? 넷째 항은 로그 81이었죠. 규칙이 보였습니까? 자, 보였으면 좋겠네. 자, 첫째 항은 로그 3, 둘째 항은 로그 3의 제곱, 셋째 항은 로그 3의 세제곱, 넷째 항은 로그 3의 4제곱.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로그 3의 n제곱.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들을 몇 개, 3개 정도는 봐줘야지만 규칙이 뭔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 알겠지? 어때, 괜찮니? 네. 자, 그런데 이런 게 매번 3개씩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 수열 중에서도 등차, 등비, 조화, 개차, 구는 어차피 2개만 확인하면 끝나버리는 문제거든. 됐니? 두 수 사이의 관계만 보면 얘가 개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그 규칙을 벌써 알려준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어떤 규칙을 줬을 때는 그때 성질을 알면 돼. 알겠지? 됐나요? 성질을 알면 그럼 규칙을 3개까지 볼 필요는 없다. 2개만 있어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등차 수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정한 수가 더하여 만들어지는 밑줄.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자, 수열에서 어떤 규칙?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규칙. 그걸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얘에 있는 거를요, 제가 옆으로 한번 살짝 써드릴게요. 첫째 항은 A1, 둘째 항 A2, 셋째 항, 넷째 항, 그리고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갈 거야. 자, 첫째 항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둘째 항은 3, 셋째 항은 5, 넷째 항은 7. 뭐 다섯 번째 항도 얘기할까요? 다섯 번째 항은 9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일정하게 지금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더해진 느낌이 왔습니까? 얼마씩 더해지고 있었죠? 2라는 숫자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이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그 규칙에 있던 거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른다. 그리고 임의로 그럼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가 첫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보통은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 되니? 무조건 첫째 항이 A일 수는 없어. 알겠지? 그냥 편의상 첫째 항이라는 말 쓰기 귀찮아서 알파벳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 A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그 공차는 영어로 뭐 common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째 항은 A라고 만약 얘기하면 둘째 항은 거기다 공차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D겠지. 셋째 항은 여기다 또 공차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지. 넷째 항은 A에다가 얼마? 2D에다 A 더하기 2D에 D를 더해서 A 더하기 3D. 또 다섯 번째는 A 더하기 3D에다 D를 더해서 A 더하기 4D가 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2라고 할 때 1D였고요. 3이라 할 때 2. 가지마. 2D. 그 다음에 4네 번째는 3D. 다섯 번째 항은 4D였습니다. 자, 그럼 n번째, 즉 일반항은 A 플러스 몇 D라 할까요? n-1D라고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같이 한번 써놓을게요. 여기 옆에 공간이 있죠. A에는 같습니다. A 플러스 n-1D라고 써줍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방금 해봤죠?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게 된다. 즉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일정한 수가 나온다. 이게 바로 공차,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를 막상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라고 하면 nd 마이너스 d 그리고 플러스 a, 얘 플러스 a를 마지막에 썼어 내가 일부러. 맞니? 얘 n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일 거야. 맞지? 그럼 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an 플러스 b, 즉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숫자들, 어떤 n차식을 주는데 n에 대한 1차식을 만약 나한테 주는 어떤 수열 문제라면 얘는 바로 뭐라고 부르자?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자. 여기서 a라는 건 n의 개수였지? 여기서 n의 개수는 뭐가 될까? d가 되는 거 맞아? 바로 얘가 공차가 된다는 거지. n에 대한 1차식에서 a가 바로 뭐가 될 거다? 공차가 오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땡겨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자, 그럼 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식, 즉 an은 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을 써서 첫 장 a 자리에 1을 공차 d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매번 이러지 말고 다른 방법 옆에다 하나 더 써주자. 다른 방법. n에 대한 1차식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요. an은 같습니다. 공차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2n 됐나?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붙여놓으면 되겠지? 어때요? 훨씬 빨리 나오게 되겠죠? 됐니?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일반항의 특징이라 나와 있는 거죠. 즉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라고 하면 바로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첫 장이라는 건 얼마가 될 거다? n자리에 1을 넣어서 3이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됐나요? 어때요? 이제 n에 대한 1차식을 봤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자, 됐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서 등차 중앙이라는 특이한 것도 있는데 이 등차 중앙은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A라 쓰고요. B를 A 플러스 D, C를 A 플러스 얘 같은 경우 A 플러스 ED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자, 저는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가 더 편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세수가 좋다라고 얘기했어. A, B, C를 내가 가려줄게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양 끝에 있는 걸 둘이 더해봐. 얼마 나오죠? 2A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를 만약 양 끝에 있는 것끼리 둘이 더했는데 그걸 나누기 2를 했다고 해봐. 그럼 뭐가 나오죠? A. 즉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다. 양 끝에 걸 더하고 나누기 하면 뭐가 나온다? 가운데 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지. 약간 평균 구한다는 얘기 나왔어.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등차 중앙이 어떤 느낌과 같냐면 밑줄 산술 평균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산술 평균과 같다라고도 하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세수를 줬습니다.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오케이. 등차 수열 밑줄 이 문제는 등차 수열 문제라는 거 캐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세수고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양 끝 더하면 7x가 되는 거 맞습니까? 나누기 2하면 그게 뭐가 돼야 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7x라는 건 4x 플러스 6과 같고요. 3x가 6과 같아서 x의 값은 2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됐나요? 이렇게 세수를 줬을 때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번. 자, 225쪽. 자, 필수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을 물론 A 플러스 N-1D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어떤 것도 N에 대한 1차식도 기억해 달라. 이거 두 개를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A는 A 더하기 n-1d. 하지만 우리 문제 풀 때 AN 플러스 B의 형태도 같이 기억하자. 됐습니까? 자, 둘이 같이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왜 같이 생각해 달라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첫 장과 네 장을 줬을 때 물어봤어요. 첫 장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나야 돼. 첫 장을 보자마자 A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구나. 네 장이란 건 A 플러스 몇 D가 됩니까? A 플러스 3D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더해졌다? 3D만큼 더해졌을 때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로 9만큼 커진 거 맞습니까? 자, 됐어요? 자, 다시 1에서 첫 장은 1로 얘기하면 얘가 네 번 장이죠. 4죠. 1에서 4로 얼마? 3. D가 9가 됐다라고. 그러면 D라는 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D는 3이 되겠죠. 양가로 1번의 정답, 공차는 3이다. 자, 어때요? 조금 편합니까? 네. 자, 양가로 2번 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 쭉 눈으로 읽어봤을 때 눈으로 딱딱딱 보이는 게 보이죠? 공차가 마3인데 등차 수열 눈에 보였어요? 네. 자, 그러면 얘 n에 대한 1차식 생각나야겠지? an은 마이너스 3n 맞나요? 네. 플러스 얼마? 1 넣었을 얼마인지 몰라. 맞지? 1 넣었을 때 얼마인지 몰라. 맞아?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1 넣었을 때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가 그냥 b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얘가 몇 번째 양 줬어? 5번째. 그럼 A5가 되지. 마이너스 15 플러스 B.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아, 그럼 B는 얼마가 돼? 9가 돼야겠지? 네. 아, 그러니까 AN이라는 식은 마이너스 n 플러스 9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다시 A1은 얼마가 될 거야? 그렇지, 6이죠. 자, 첫 장은 A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첫 장은 얼마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됐나? 예.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 어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됐나? 근데 다른 방법 하나 보여줄게. 내가 아까 했던 어떤 걸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AN은 A 플러스 n-1D라는 식을 생각을 했는데 다섯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A5가 되는 거 맞아? 첫째 항 모르고요. 다섯 번째 하니까 4 곱하기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3.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6이다. 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다. A의 값 얼마다? 6.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좀 더 쉽네요. 됐지? 그래서 뭐냐면 방금 이것 좀 쉽네요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등차수를 보면 n에 대한 1차식도 좋지만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이것도 같이 기억 좀 해달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가 더 편한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 됐지? 뭐가 더 편할까는 많이 풀어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근데 n에 대한 1차식 웬만하면 이게 좀 기억 좀 잘해주면 좋아.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제 고3 올라가서 수능 풀 때는 이걸 더 많이 써. 얘보다 얘를 많이 써.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반항 만드는 거 아까처럼 뭐 A 플러스 4D 구하는 거다. A 플러스 3D 구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구할 줄 알아야 하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줘. 알겠지?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다섯 번째 항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몇 D? 4D가 4 가로 열고 A 플러스 몇 D? 그렇지. 세 번째 항이니까 2D 되겠지? 자, 정리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A가 4D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D고요. A 플러스 3D예요. 그 둘이 더한 게 6이래. 아, 따라서 2A 플러스 4D가 6이고요. A 플러스 3D가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뭐 이거 연립해도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A가 나한테 지금 물어본 게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D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5D가 3이 되더라. 그래서
D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D라는 건 5분의 9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잠깐만. 2D인데 얘가? 얘가 2D 아닌가? 2D. 그치. 2D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얼마가 될까? 3분의 2 D가 3과 같다가 되니까 D의 값은 2분의 9가 되겠네. 자, D가 2분의 9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2분의 9 약분하자 3 약분하자 2 마이너스 6. 자, 7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9로 약분하면 결국 2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큰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 3번. 자, 필수 예제 1번에 대한 얘기 좀 다시 한번 갖고 옵니다. 첫 장에서 넷째 항이 됐다라고 하면 3D가 됐고 그게 그 차이만큼 커졌다라고 해서 D가 3인 거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33이고 45야. 31이고 45야. 그럼 얼마큼 커졌지? 14D. 맞아? 그때 85고 127이야. 42. D가 얼마가 될까? 3. 됐나요? 그래서 공차가 3위가 됐다라는 거지. 자, 첫 장 30번째 항이라는 것은 A 플러스 30D입니다. 그게 8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D 자리에 3을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90D라는 것이 85로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가로 1번 정답 A는 마이너스 5, 공차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굳이 안 구하고 연립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31번째 항이 85라는 얘기를 A 플러스 30D라는 것이 85고요. 45라는 것을 A 플러스 44D가 127이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빼자. 그렇지, 연립하는 거지. 연립하면 마이너스 42. 따라서 D의 값은 3.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 값은 5. 이렇게 연립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됐지? 자, 뭘로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어떤 거 약간 내가 이 갭 차이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알겠지? 보통은 첫째 항과 공차를 같이 안 물어봐. 보통은 이제 공차를 많이 물어봐, 여기서는. 이게 고3 때는 이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공차 바로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일단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일단 공차도 알고 첫째 항도 알아. 그러면 이때 일반항은 어떻게 얘기할까? 3n 마이너스 8.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100번째 항이라고 했어. A100이죠. 그럼 300 마이너스 8이네요. 얼마 나오죠? 끝. 자, 양가로 3번. 175는 몇 번째 항인가? 3n 마이너스 8이 175다. 3n은 183. n의 값은 61. 그렇지. 그래서 제 몇 번째 항? 제 61번째 항. 막힌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저거 이거 할 때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생각하자? 일반항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자? 같이 생각해 달라니까. an 플러스 d. 그때 a는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걸 갖고 온 거지 지금. 됐나? 그래서 an 플러스 d에서 b에서 공차가 A가 A 플러스 90, D 85 저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A 플러스 50, D는 85. 저 어디서 나온 거예요? a 플러스 90, D 90d? 어디가 90d야? 저기 어디 90이 있어? 위에다 어디가 90인데? 아니 90 아니에요? 아, 이거 아까 전에 처음에 풀 때 보면 얘가 지금 요걸 해서 아까 D가 3구 했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D 자리에. 그러면 A 플러스 90D가 85다. 이게
90. 90t가 아니라 90이겠지? 미안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90t가 아니라 90이었네요. 자, 좀 헷갈리지? 뭐가 더 편한지는 좀 고민해봐야 돼. 알겠지? 근데 나는 웬만하면 n에 대한 1차식을 세우려고 자꾸 노력해라.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계속. 자, 보자. 필수의 4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3번부터 이제 풀면서 n에 대한 1차식이 더 많이 쓰인다를 알게 될 거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a 플러스 n-1t가 아니라 an 플러스 b의 형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야, 이거 얼만큼 커졌지? 마3이 공차겠지? 맞습니까? 왜냐면 이 문제 다 등차 수열 밑줄?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지? 맞아요? 그 일정한 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장이 얼마? 100이고 공차가 얼마? 마3인 거 확인? 자, 일반항 구해볼까? 일반항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그래야지 첫장 n자리에다가 1 넣었을 때 100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따라서 3n이라는 것이 103보다 크다가 돼요. 자, n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n에다가 33을 넣었다고 해보자. n에다 33을 넣으면 99가 되겠죠? n에다가 34를 넣으면 102가 되겠죠? n에다가 35를 넣으면 105가 나오겠죠? 그러면 35일 때부터 가능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 몇 번장? 제 35번장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n에다가 얼마를 넣을지 생각해 보니까 33 넣으면 99니까 안 돼. 34를 넣으면 100이니까 안 돼. 그럼 35를 넣으면 105니까 가능해. 35번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밑줄. 등차 수열 밑줄. 자,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겠죠? 이때 일정한 수는 얼마입니까? 6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6N.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2가 나오면 마이너스 58. 그래야지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게 처음으로 이번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6n이 58보다 커야 한대. n에다 얼마 넣었을 때 가능하죠? 10 넣었을 때부터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10 넣었을 때 가능하고 11, 12. 그렇다면 이때 제일 작은 건 10이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10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5번. 자, 등차 밑줄. 자, 그럼 일정한 수가 얼마큼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항도 바로 얘기할 수 있나요? 4m 마이너스 3. 이해됐나요? 됐어? 이해됐어? 자,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번에 얼마가 돼야 한다? 100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4n이 103보다 크다요. n자리에 25 넣으면 100입니다. n자리에 26 넣으면 104가 되겠죠? 그래서 제 몇 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26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끝. 됐어요. 자, 다시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자, 여기 별표 하나,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줄게요. 자,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수를 넣었어요. 요 사이에 공이 두 개 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몇 개 차이가 나고 있어요? 3개. 3D죠. 맞아요? 18에서 9로 얼마큼 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9만큼 변한 거죠. 자, 됐나? 한 칸, 두 칸, 세 칸. 맞나요? 그럼 공차가 그냥 뭐가 될까? 그럼 18에서 마이너스 3 붙이면 15, 12.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의 두 수는 15, 12. 어때요? 이제 공차 계산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약간 특징이 있었죠. 필수예제 7번 볼게요. 자, 보자마자 밑줄 끊고 싶어져요. 세수, 등차, 수열, 밑줄. 자, 이거 등차 중앙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세수가 주면서 등차 수열 좁다. 등차 중앙 밑줄. 자, 그러면 어떻게? 양 끝에 거 둘이 더할게. x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그걸 나누기 2한 게 뭐랑 같다? 가운데. 그렇지. 자, 따라서 3x 플러스 3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가 0과 같아서 2xx 5, 1 마풀.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완전 쉬웠죠? 자, 넘어갈게요. 자, 표세제 8번. 여기 별표 2개. 자, 이게 등차 수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다가 갑자기 하! 이러면서 멈추게 될 순간입니다. 지금이 멈춰요. 두 가지 때문에 멈춥니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세근. 이것 때문에 멈추죠. 자, 별표 하나.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길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a분의 d다. 자, 이실만 하면 등장하게 되지. 그래서 이거 기억 못했다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를 치게 될 부분 바로 뭡니까 하면 이 세 개가 등차라고 얘기했을 때 이 등차를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거든. 그 표현을 세 근은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뭐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b로 주시는 게 좋아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2b도 좋지만 얘는 a를 가운데 주는 게 핵심이야. 얘가 a가 어디에 나와야 한다? 센터 욕심이 있어. 알겠지? 얘는 왜 센터 욕심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이 식 때문에 그래. 세근의 합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세근의 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맞나? 그럼 다 더했을 때 얘는 이렇게 주면 얼마라고 얘기하기 편해? 3a라고 얘기하기 편하잖아. 그러면 이게 3a가 되면 그건 여기서 뭐랑 같을 거야? 3과 같은 거 맞습니까? 따라서 a는 1. 자, 맞나요? 자, 근각계수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제곱의 개수니까 3 나오지. 그래서 a가 1. 즉, 한 근은 1 마이너스 d, 다른 근은 1, 또 다른 근은 1 플러스 d라고 근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근길의 곱배합을 얘기해보죠. 자, 둘이 곱해요. a 마이너스 d. 또 둘이 곱해요. 그렇지. 1 플러스 d 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요. 그렇죠. 1 마이너스 d제곱. 그것은 같습니다. 자, 욕식에서 마이너스 6과 같다가 되고요. 자, d 없어지고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9. d의 제곱이 9여서 d의 값은 풀마 3이 나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긴 해. 바로 뭐냐면 d가 3일 때와 d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나오게 되거든.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d가 만약 3이라고 할 때와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각각의 근들은 d가 3일 때는 얼마가 될 거면 마이너스 1, 4가 되고요. d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 파란색 박스 봐야 돼요. 4,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냥 방향만 다르지 마이너스 2, 1, 4가 세 근인 건 변함이 없어. 맞나? 이제 세 번째 세근의 곱을 얘기해보죠. 마이너스 8이겠죠? 그것은 요 식에서 뭐랑 같을 거야? 마이너스 k와 같아서 따라서 이때 k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k는 8. 네, 정답 k는 얼마가 될 거다? 8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세근을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두고 계산한다는 게 특징인 거야. 됐어요? 그리고 a를 센터 욕심에 놔두고요. 물론 뭐 별표 치자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일 수도 있어. d가 3과 마3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더 맞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어차피 그 결과가 눈으로 방금 봤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었다. 됐지? 보통 여기에서 좀 막히긴 해.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요.